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우동길입니다. 여러가지 소식들을 저희가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될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 소식인데요. 정말 이번 총선 때 문재인 정권한테 그냥 맡기면은 경제 폭망한다, 심각한 위기로 간다 라고 말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표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통계에 따르면 양극화가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자세한 소식은 이창근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사실 양극화 많이 떠드는 곳이 바로 좌파 쪽인데 네. 정작 좌파가 잡으면은 양극화가 더 심화되어 왔단 말이에요. 네. 그것이 역사적으로 늘 존재했는데 문재인 정권 정말 심각한 지급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러한 가계 소득 5분위 못 사는 계층, 잘 사는 계층 이렇게 나눈 5개 계층별 가계 수지 동향이 이제 1, 4분기가 발표됐는데요. 그전에도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소득주도 성장에 의해서 못 사는 계층을 더 잘 살게 만들고 자영업자 더 영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고 그러한 거 만들겠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을 했는데요. 실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경제에 기름을 부었다는 표현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번에 1, 4분기 통계가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더 심화되면 더 심화될 텐데요. 왜냐하면은 항상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일정 규모 미만의 근로자 계층이 가장 먼저 경제가 위기 상황이 오면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정설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버틸 여력이 없다는 건데 그게 이제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즉 가장 못 사는 1분위, 2분위, 그 다음 3분위까지 보면은 근로소득이 감소했습니다. 아하. 전년 동기 비해서 1분위 같은 경우는 약 3.3%, 2분위는 2.5%, 3분위는 4.2% 근로소득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결국 근로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근로자들이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즉 근로소득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계층이 아닌 저소득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정 규모 미만의 그러한 영세기업이나 이런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계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근로소득이 감소했다는 게 이번에 통계에서 나타났고요. 문제는 앞으로 이런 코로나19 사태와 전 세계가 지금 클로즈드 마켓, 즉 보호무역으로 회귀하는 듯한 니쇼링이 나오고 그래서 전 세계가 각국을 봉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역이 봉쇄되면은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세계 공급망도 이제 기조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면 갈수록 봉쇄 조치를 가고하면은 결국은 중소기업 일정 규모 미만의 계층이 만약에 일자리를 더 잃게 된다면 이들의 근로소득은 더 자명하게 떨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러한 근로소득 감소분을 이전 소득으로 메꿔서 그나마 이들 계층이 경상소득이 거의 전년 동기 비해서 똔똔 수준, 즉 1분위는 0.1% 마이너스, 2분위는 0.4% 증가, 3분위는 1% 증가 이렇게 맞췄는데요. 그들의 근로소득 감소분을 다른 걸로 이제 채워준다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과연 지속이 되려면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일회성으로 내고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지속 가능성이 없다면 이들 계층은 더 힘들 것이고 이들 계층이 근로소득, 즉 일자리 잃는다면 근로소득은 더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번 통계에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또 이들의 소비 지출을 보면은 그야말로 심각합니다. 즉 버는 게 없으니 소비 지출은 더 졸라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허리를. 1분위는 소비 지출이 10% 마이너스, 2분위는 마이너스 7.3%, 3분위는 마이너스 11.8%라는 것이죠. 근데 소비 지출 외에도 비소비 지출도 더 허리띠를 또 졸라맸습니다. 이들 계층은. 네. 1분위는 마이너스 15.1%, 2분위 계층은 마이너스 6.4%, 3분위는 비소비 지출이 그래도 이제 중위 가운데 위치했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0.4% 수준인데 거의 제자리 수준이에요. 제자리 수준인 거죠. 그래서 평균 소비 성량이라고 하는 거는 즉 가처분 소득, 처분 가능 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뺀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처분 가능 소득에서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지고 우리가 소비 성량, 평균 소비 성량이라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1분위, 2분위는 거의 20% 마이너스에 육박합니다. 마이너스 18.6%입니다. 2분위는 마이너스 8.2%, 3분위도 마이너스 11%,
즉 이들이 근로소득도 줄고 소비 지출도 줄고 이러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경제라는 거는, 국민 경제라는 거는 가계에 해당하는 소비 부분이 있고 투자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정부 부분이 있고 해외 부분이 있는데, 해외 부분이 이제 점차 각국의 봉쇄 조치, 글로벌 밸류 체인이 무너지면서 네. 보호무역으로 돌아갈 경우에 해외 부분도 통계가 나와요. 수출이 감소하면은 국민 경제에서 해외 부분이 망가질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부 지출은 계속 이렇게 늘릴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긴급한 상황에 재정을 늘려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효율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할 경우에,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못할 경우에 국민 경제는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은 돈대로 쓰고 빚을 발하지 못하는 매몰 비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투자는 어떻습니까? 기업은 당연히 투자를 지금 줄이고 있는 거고. 그런데 가장 또 큰 축인 가계에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소비 성장이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이 그만큼 더 마이너스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계, 투자, 정부 부분, 해외 부분, 정부 부분만이 결국 재정 성수를 늘려서 하라고 하는데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매몰 비용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국민 경제 총생산,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거 결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여러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네.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소득이 좀 부족한 하위층 그리고 중산층을 중심으로 소득이 악화되고 지출이 악화되면서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 동력이, 활력이 지금 꺼지고는 그런 상황인 건데, 문제는 아니 그러면은 양극화라도 그들이 맨날 말하는 양극화가 잘 지켜져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박사님의 설명을 부연할 만한 자료를 좀 가져왔어요. 네네. 하위는 멈춰 있고 상위는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배율이 점점 증가하는 건데, 이게 바로 그동안 말씀드렸던 오분위 배율입니다. 이게 양극화를 이제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건데요. 지금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5.41배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5.41배니까 그냥 5.41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개편 전의 수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개편을 했다고 해요. 표본하고 조사 방식을 좀 바꿔서 해봤더니 수치가 전반적으로 지금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즉 개편 전의 지표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이 5.41배보다 훨씬 높게 나온다. 이전에 나왔던 5분위 배율, 이 소득 분배 지표가요, 가령 2019년 1분기에 5.8배였었는데 개편하고 나서 이걸 적용해봤더니 5.18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즉 0.6 정도가 떨어졌죠. 그리고 나머지 지표들도 대체로 0.72, 뭐 0.71 이래서 지표가 좀 떨어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즉 떨어지는 지표로 해봤는데도 5.4인 거예요. 즉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적용하면은 6 이상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기억한 바에 따르면은 이 양극화 지표, 이 5분위 배율이 6을 넘었던 걸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제학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 때 한 4대를 기록했고 4점 몇몇 이 정도 했고 노무현 정권 때도 5점 몇몇 이 정도 했던 것 같은데 6이란 지표를 제가 본 기억이 없거든요.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예,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통계청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통계 어떤 구성, 통계 계산 방식을 바꾸겠다고 해서 어쨌든 조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비율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비율로 계산했을 때, 추정을 했을 때 6이 넘을 것이라는 건데, 지금 현재 과거에서 개선된 방식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5.41을 기록했다는 거는 그거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요는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 말만 하고 소득 주도 성장을 얘기하고 하는데, 그 진단이 잘못됐고, 어쨌든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 어려운 계층에 지금 재정을 풀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늘 방송에서 얘기했는 게 재정 구조개혁을 해서 장기 지속적으로 좀 안정성을 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타겟팅을 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계층의 근로자들한테 타겟을 맞춰서 국가 재정에 100조가 해당되든 200조가 해당되든 집중해서 풀어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은발의 오줌 누기 격으로 물론 그거를 긴급 재난지원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풀었지만 그거를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과가 나타나려면은 또 그 지역의 경제가 살려면은 그 부분을 단기간에 빨리 쓰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정부가 재정이 없다고 해서 꼼수처럼 기부를 받니 이런 형태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문재인 정부의 한 축이 긴급 재난지원금이니 각 지자체 재난
기본소득이 이렇게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각종 늘려놓은 그야말로 포퓰리즘으로 늘린 각종 수당이니 각종 보조금이니 급여니 이런 복지 부분을 다 밥상에 올려놓고 그것을 전면 개편하는 전제하에서 이러한 위기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까 여실히 봤다시피 일정 규모 미만의 종사자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그게 근로소득 수치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바탕으로 한 또 제대로 된 복지 설계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미래통합당에서 기본소득 논쟁을 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본격화되면요. 수많은 일자리가 변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저소득층, 저 1분위, 2분위, 3분위 이들 계층이 일자리를 먼저 잃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의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새로운 일자리 생기는 곳으로 만약에 무브먼트, 이동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들은 낙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러한 사람들을 국가가 또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인 주류 경제학자인 국제경제학자이기도 한데 폴 크루그만 교수나 거시경제학자인 그레고리 맨큐 교수나 아니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빌 게이츠나 마크 저크버그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그들은 실물 경제와 이론 경제 주류 학자들이고 주류 인사들입니다. 그들이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한테 이런 아젠다를 뺏기지 말고 오히려 제대로 된 그간에 있어왔던 모든 무상 시리즈나 이런 복지 정책을 전면 기본소득 바탕 위에 재설계하겠다는 전제하에서 논의를 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왜? 코로나19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고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도 안정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본소득이라는 틀 안에서 오히려 보수가 정말 애국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선심성, 그러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설계를 한다면은 그거는 더 이상 저들의 아젠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복지 체계도 그 위에서 설계를 하는 그런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 각국이 지금 기업들 돌아와라. 왜? 중국이 셧다운 되다 보니 자국 기업이 오히려 피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 역설적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오히려 자국 내 공급의 안정망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일본의 아베가 나서서 먼저 기업들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 유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리쇼어링 외치지만 어떻습니까? 오히려 LG가 지금 떠나지 않습니까? 삼성이 떠나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리쇼어링 정책을 못 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문재인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쇼잉 그런 것도 아젠다를 먼저 선점해서 정말 우리 기업들도 본국으로 턴하고 그런 기업들이 턴을 해야지만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기업들이 나가면은 그 기업만 나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하청기업, 협력업체 같이 따라 나가기 때문에 우리 1분위, 2분위, 3분위 계층의 소득에 있는 근로자들이 일자리 있고 그러면 근로소득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실히 수출도 말해주고 있어요. 수출도 벌써 5월 20일 기준인데 20%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예. 근데 무역 적자는 이미 3월부터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았었습니다. 그렇죠. 4월 무역 수지 적자 눈에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죠. 5월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해지지 않을 거란 거죠. 왜? 전 세계가 자국의 공급 안정망을 우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분명히 꼼수로 통계를 계산하는 법을 바꿔서 한다고 아무리 한들 통계는 속이지 못합니다.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못 내놓다 보니 저희가 그냥 도매급으로 문재인 정부 못하는 거 인정하겠어. 근데 미래통합당은 뭐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뭐냐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다시 요약드리면은 모든 복지체계 문재인 정부에서 포퓰리즘을 했던 그러한 그 다 무너뜨려서 백지 상태에 논의하자는 전제하에서 기본소득 논쟁 먼저 아젠다 선정할 필요가 있고 문재인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 정말 냉지 비판해서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는다면은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구나.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세력이 누구고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 더 큰 목소리로 경제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건 하고 대안을 낼 건 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말 박사님께서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또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좀 모여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무능함 우리가 좀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십시오. 이 정권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을 휘청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해왔던 이 무역 흑자가 결국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적자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양극화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역대급 양극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있어야 될
우리의 기업들이 점점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최악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경제학 선수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무능함을 누군가에게는 많이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 관련된 소식 앞으로도 우리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신의 한수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마다 추천으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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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